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끝에 좀 등락이 있어서 뭐 이런 노이즈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는 거의 이 코프로비움 시총 1위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총 1위가 잡주가 아니라 21% 아무런 공시도 없이 21%, 22%까지 올라서 뭐 갑자기 이게 상한가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정도로 많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게 2월 21일 영상인데 3월 초를 기다렸던 이유, 왜 3월? 왜 3월 초를 왜 기다렸죠? 이제 결론은 3월 초가 아니고 지금 3월 벌써 말인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영상을 복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때 IRA를 기준으로 그때가 3월 초에 사실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말로 다음 주로 지금 오늘 확정이 났습니다. 오늘 사실 이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 사실 이거 많은 이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왜 올랐는지 뭐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진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해서 다 난리 났었는데, 에코프로는 거의 지금 많은 노이즈들, 오너 일가들의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그것들이 지금 막 검찰 조사를 받는다 등등등 여러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밈주식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물론 그 자체적으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상장하는 이슈라든지 워낙 좋은 회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늘 끝까지 치솟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에코프로의 이슈도 있겠지만, 뭐 저는 여러 가지 뭐 어저께 미국 0.25 발표한 것도 있지만, 테슬라도 어떻게 또 떨어졌군요, 테슬라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왜 올랐는가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제가 사실 기다렸던 것들은 이 부분이에요. 이 IRA 법안이 지금 다음 주에 넥스트 위크에 드디어 나온다라는 것이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다 수주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 등을 모든 양극재 지금 사실 2월 초인가요?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잔고는 사실 제가 뭐 좋은 말만 기억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안 됐으면 좋겠는 게, 다 수익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잔고로 다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전제 조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예상치 못하게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수주를 해준 거고, 원래는 정석이라고 하면 IRA 법안 이후로 모든 계약들이 다 순차적으로 체결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다 지어도 되는지 미국에서 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얘네들을, 특히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이 돈 너무나 막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빼고, 이런 중견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대기업이 됐지만 너무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특히나 OEM 업체들도 어디랑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뭐 중국 업체랑 맺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중국을 다 배제하는 건데 확실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으려면, 어느 회사들이 확정을 지으려면 이런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미뤄졌습니다. 원래 12월에 확정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3월 초에 나온다 그랬다가 원래 또 3월 말에 3월 나와 뭐 미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유럽 CRMA가 또 막 미뤄지기도 했었죠. 실제로 또 뭐 물론 이틀밖에 안 미뤄졌긴 했지만 당일날 뭐 이틀 미뤄서 또 하는 것처럼 되게 첨예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RA가.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거 3월이 아니고 또 뭐 4월, 5월 또 3개월 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굉장히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확실히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 해결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지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고, 심지어 OEM 업체도 그렇고 셀 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분명하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IRA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더 이상 불확실성을 미루면 안 된다. 투자가 미뤄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기다려왔어요. 3월, 이거 3월 말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확정돼야지 나머지 계약들이 다 본물처럼 튀어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확정 안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금, 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짚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눌림목이 IRA 전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이한나 연구원도 말씀하셨던 자료가 있는데, IRA 이후로 전후로 뭐 당장 또 전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확률적으로는 IRA 뒤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딱 이 바로 직전에 사고 싶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그 사전에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많은 외국인 장기 투자자 연금, 국민연금 이런 애들도 많이 미리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나 기다려왔던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주로 연달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물론 저도 또 중간중간에 또 좀 파는 현금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덜 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재료 막 이런 애들은 막 진짜 확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조금 했더니 또 10% 오르고 뭐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LG화학도 좀 별로 안 올랐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확정지어서 준비해 놓은 애들이 또 있을 반면에, 또 뭐 LNF 같이 또 일부 뭐랄까요, 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래 분기에 한번 열리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협조하에 빠르게 교체되고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제 주변 애들도 2차전지에 투자하는 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조금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있어서 많이 또 막 에코브이 팔지 말걸 막 이런 것도 껄껄 엄청 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개미들이 왜 계속 실패하는지, 인간이 길 거부해야 되는데 왜 인간처럼 계속 껄껄껄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내재와 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마음도 상하고 투자도 잘 되지도 않고 수익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마인드셋이 먼저 준비되어야 여러분들이 투자에 장기적으로, 단기 말고요, 장기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그 잔소리는 또 말씀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요거를 좀 보게 되면 또 길어지는데, 성인하이텍도 많이 올랐고요. 고려아이언은 얘네들이 좀 주춤합니다. 엔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시 또 그때 이후로도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나서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솔에도 좀 좋은 소식이 또 테슬라와 들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LG엔솔, 그 LG 밸류체인들은 항상 그 관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더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다음 LNF도 모처럼 그래도 25만원까지 왔습니다. LNF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사실 아직도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에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뭐 제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데 올인했으면 좋겠지만, 뭐 금양 요즘에 같이 완전히 또 난리 났던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몰빵하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 개 분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LNF가 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 매번 영상에도 올렸습니다만, 뭐 뒤에 또 얘네들이 또 조금 변화한 게 있죠. 이런 주총에서 또 긍정적인 멘트들을 해줬어요. 딴 데는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사장들은 뭐 올해 내에 큰 수주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소통이 못하는 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아무튼 이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신고가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주총 때 했는데, 주총에서
또 기대했던 멘트들이 안 나와서 그런지 조금 오늘 또 내려왔고, 에코프로 BM 시총 1위입니다. 10% 올랐습니다. 저도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에코프로 HA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에 묶여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는 아니어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데, 얘도 하늘나라로 가고 있네요. 나노신소재는 오랜만에 빠졌네요. 나노신소재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대주전자재료도 많이 10만원까지 갔다가 또 저는 사실 좀 한번 실현했는데, 또 마침 또 내려와서 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한번 매수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양극재가 제일 큽니다만, SKC도 아직도 빌빌거리고, 첨보도 굉장히 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얘네도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LFP가 차후 좀 더 확대되고, 이 F전해질 쪽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좀 더 개선이 됐고, 이 주식에 사실 있을 애는 아닌데, 중국 업체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래선을 바꾸는데, 새로 신규 계약을 뚫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로 찍힐 때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뭐 세로닉스도 뭐 그래도 괜찮고요. LG화학은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혼자 LNF와 비롯해서 LG화학도 좀 덜 오른 상태고요. 삼성 SDI는 뭐 79만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일 회사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혼자, 제가 한번 SK 계열사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죠.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이 SKC하고 SKIT 이런 애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캡티브 마켓인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제가 한번 정리는 했었죠. 그때 지난번에 SK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아직 갖고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근데 한번 엔솔로 좀 갈아탄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율 이슈가,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이슈가, 물론 지금 이제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이제 분할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절대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엔솔에서 다 뭐 뺏어가고 할 정도니까, 또 삼성 SDI까지 날리고, 또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덜 따라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금양은 이거 대단합니다. 완전히 뭐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또 테슬라가 굉장히 좋죠. 저도 테슬라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이 지금 이제 점점 많이 태웠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상 최고, 유럽에서도 주문이 또 50% 이상씩 신장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되고 있으면서 다시 200슬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80에서 200. 근데 어떻게 보면은 LNF나 이런 LG 밸류 체인들이 얘네들 때문에 또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뭔가 테슬라에 또 얘네가 천장을 못 뚫고 있잖아요. $200 이상을. 그것들에 사실 또 영향을 또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LG에서 밸류 체인들은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테슬라 쪽이. 그런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를 한번 또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주총 LNF에 또 오랜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찌걸님의 저도 받은 건데, 얘네 주총 관련 뉴스에서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최수환 대표가 얘기했던, 오랜만에 저는 사실 요즘에 주담이랑은 또 통화 잘 못했어요. 연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그 이후에는 또 통화 안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LNF는 모처럼 소통을 했죠. 올해 연재물처럼 공시가 연달아 나올 것이다. 제가 LNF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만, 굉장히 운 없는 회사예요. 이런 돈도 요것도 있어요. 이런 찌라시도 돌더라고요. LNF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본이 없다. 세로닉스 유증을 해야 되는데, 세로닉스에서 유증을 또 지난번에 못한 것처럼, 얘네들이 세로닉스가 자금이 없어서 유증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희석이 덜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유증을 못한다. 이런 뭐 맞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 그런 지분 구조가 상당히 안타까운, 이런 자금이 많이 없는 이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맞습니다만, 그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타개할 것은 이런 공시나 이런 확정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매출이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예상치 못한 재입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받아서, 물론 JP모건에서 뭐 눌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30% 할증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지금 또 어디 나왔죠? 여기에 보죠. SK온하고 에코프로비엠 GM하고 1.2조. 이게 사실 1.2조가 작은 돈이 아닌데 완전히 다음 뭐 4천억씩 투자하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에코프로 그룹이 싸그리 다 먹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전구체부터 양극재, 폐배터리, 거기다 뭐 진짜 뭐 예, 완전히 수직 계열화해서 이런 광물까지도 또 추가했죠. 정관에 대단한 회사다, 대단한 그룹이다라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다 모든 계열사에서 다 먹으니 얼마나 그 큰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공시로 나타내 두는가 이런 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뭐 JV를 통해서 이 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해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공시가 연달아 나올 거다. 지금 뭐 파나소닉도 사실 다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MOU가 어디죠? 레드우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도 그렇고 뭐 포드도 그렇고 이제 또 엔솔하고 또 큰 계약을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SK 온 쪽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 24년도 비중이 5대 3대 2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OEM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배터리 IC 등 각종 노이즈 논바인딩은 전부 것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결정 양극재 양산 준비 중인 LNF 외에는 다른 시약 단결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파우치 배터리 쪽으로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술력은 너무나 좋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돈은 없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백업을 할지, 어떻게 확정된 수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좀 사실 예전에 이제 기관 대상 콩코를 할 때 이쪽 그에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한 게 지금 에코프로는 뭐 타 경쟁사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나중에 또 수요가 안 나올 때는 저희가 회사가 또 빛을 발할 겁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수요가 예상치 대비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좀 굉장히 아쉬운 발언이었습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돈이 없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국내 3사 테슬라 이외 신규 거래 3-4곳을 올해에 발표할 것이다. 원래 이거는 작년부터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진짜 할 거예요. 왜냐? IRA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5번째 나오는 것처럼 미국 진출이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 주정부가 일주일에 3회씩 이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협상 카드로 쓰이게 있을 정도로 LNF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한다. 미국 밸류체인들이 없는 소재 밸류체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LNF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LFP 양극재로 요거 LFP 양극재도 굉장히 다 개발하고 있고 이것도 뭐 누가 속도가 더 빠르냐고 했었지만 저는 사실 LNF도 기술력 LFP 쪽에는 굉장히 예전에 테슬라 이슈가 터졌을 때 LFP든 공시를 했었죠. LFP도 충분히 기술력 있어 전혀 문제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여기에 기사에서 나왔듯이 뭐 양산 뭐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미 많은 정도로 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LFP 쪽도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어느 혹자의 사람처럼 뭐 신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무래도 좀 더 했던 업체랑 하는 그런 게 관행이다 보니 이런 안전이 더 중요한 이런 업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합종 연행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뭐 어디든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비움이 돼도 좋고 근데 확률적으로는 기존 업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또 나왔을 때
올해 안에 업스트림 뭐 나오고, 레드우드 페베터리 이슈가 사실 레드우드랑 너무나 운이 없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굉장히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레드우드랑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됩니다. 제가 똑같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건 미국에 금 난리 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큰 사안이고, 레드우드도 지금 뭐 몇 조, 2조인가요? 미국에다 투자를 이거 한다고 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도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여기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여기 LNF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포모 이야기하면서 이 상대적인, 제 친구도 제가 많은 가이드를 해줬던,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지만 지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제 친구도 맨날 얘기하는 게, 제 에코 프로비엠도 갖고 있었고 LNF 갖고 있었는데, 걔는 또 뭐 자기가 판단해서 에코 프로비엠에서 LNF로 옮겼나 봐요. 근데 이제 LNF를 너무나 안 가고 에코 프로비엠으로 너무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이거 거기서 옮기지 말걸, 막 내가 너무나 아쉽다 막,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는 그래서 개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걸 판 걸로 지금 LNF가 뭐 손해가 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네가 다 먹냐? 그런 것들이 각자 예를 들어서 뭔가 위기가 오면 당연히 높은 것들이 더 많이 빠질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네가 팔았어요. 그럼 그것들을 그걸로 뭐 다른 걸로 충분히 더 2차전지 네가 공부해서 이런 다른 부분에서 소재, 뭐 예를 들어서 에코 프로비엠이 20%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뭐 LG하고 10%를 먹었으면 그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니까, 충분히 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10%는 보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유의 이런 개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껄껄이에요. 저는 너무나 이거 듣기 싫다고 하지 말 정도로, 뭐 그렇게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그렇고, 또 한 친구는 또 이제 뒤늦게 자기 뭐 집 팔아서 집 팔고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한 번에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 이것도 잘 리스크 관리하면서 들어가라. 물론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IRA 근처여서 많은 타이밍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회사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배터리 섹터는 20% 이상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워낙 많이 오르고 하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경계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좀 단타를 많이 하던 친구인데, 내가 또 단타해서 지금 뭐 10번에서 5번 할 수 있냐, 5번 뭐 6번 먹으면 잘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도 대답도 못해요. 저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마인드와 습관과 행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더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선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적으로 껄껄껄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에코프로에서 뭐 300%도 못 드셨겠지만, 예를 들면 뭐 공부 안 되신 분들은 100%밖에 못 먹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래 투자하신 분들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지금 매크로라도 또 쓰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현금 비율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사실 직접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야, 사실 뭐 많은 유튜버들도 요즘 많고, 뭐 언제 부터 2차전지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뭐 평가들과 이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직접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큰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포스코 케미칼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도 못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예전에 많이 후회를 했죠.
포스코 케미칼이 저렇게 가는데 우리 에코프로비엠 LNF는 이렇게 콘스모 신소재 이렇게 셋이 다 안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또 올해는 완전히 또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옮기신 분들은 또 껄껄껄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뭐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투자에는 그렇게 막 때로는 뭐 확고한 후회 안 할 행동이면은 이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2차 전지 갔다가 뭐 다른 거 갔다가 요거 많이 먹고 요 잠깐 챗GPT 갔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경계하셔야 된다. 테마주만 따라다니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네, 조만간 라이브로 그냥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뭐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여기에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더 자료도 너무나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잘 이야기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뭐 발표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워낙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테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영상도 많이 못 올리는 부분, 물론 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더 수익을 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쪽에 비중을 많이 못했는데 뭐 라이브 같은 것들을 나중에 좀 더 잘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